나는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에 가족의 화려한 저택문 앞에서 서 있었다. 손에는 싸구려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고 입에는 쓴 커피 맛이 남아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할 뻔했어. 이제 와서 왜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웃었다. 그들의 배신이 시작된 순간 내 복수가 이미 끝나 있었다. 그 복수는 그들의 가장 큰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불륜, 형의 횡령,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그 죄책감.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을 영원히 묶어두기로 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추위가 뼈를 파고들어 사람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든다. 나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거리, 사람들로 가득 찬 카페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롯데월드타워의 불빛.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데 나 혼자만이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에 온 메시지 하나. 이번 크리스마스 가족 여행은 내 목 없어. 내가 거절했으니까 형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걸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다. 이게 시작이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 32살, 평범한 IT 엔지니어. 우리 가족은 서울 강남에 사는 전형적인 중상유층 가정이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CEO, 어머니는 명문대 교수, 형은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한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썩은 냄새가 난다. 내가 왜 가족 여행을 거절했냐고? 단순하다. 그 여행은 제주도의 리조트가 아니라 하와이의 고급 빌라였다. 비용은 5천만 원을 가족 모임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를 위한 뇌물 여행이었다. 나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다. 아버지의 회사가 최근에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그 자금은 직원들의 퇴직금에서 빼돌린 것이었다. 내가 알았다는 걸 그들은 모른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었다. 형, 김민호는 항상 완벽했다. 공부 잘하고 스포츠 잘하고 여자친구도 예쁘게 데리고 다녔다. 나는 항상 뒤처졌다. 고등학교 때 형이 시험지 유출 사건에 연루됐을 때 나는 대신 벌을 받았다.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처한 형 대신 내가 자백했다. 민준이가 했어요. 선생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가족을 위해 참아라. 민호는 미래가 밝아 나는 참았다. 대학 입시 때도 마찬가지였다. 형의 로스쿨 지원을 위해 나는 의대 포기하고 공대에 갔다. 민준아, 내가 희생하면 나중에 보답할게 어머니의 말이었다. 보답. 웃기지 마. 그리고 최근 아버지의 불륜. 나는 우연히 알게 됐다. 회사 야근 중에 아버지의 노트북을 봤을 때 그 사진들이 나왔다. 젊은 여비서와의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은행 이체 내역. 그 여자는 회사 직원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돈은 어디서? 회사 자금. 나는 그걸 형에게 말했다. 형, 아버지 일 좀 봐줘. 형은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마. 그날부터 가족 모임에서 나는 소외됐다. 그리고 그 하와이 여행 제안. 민준아, 같이 가자. 내가 돈 좀 보태. 아버지의 말에 나는 거절했다. 저는 못 가요. 돈이 없어요. 사실은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그들의 더러운 비밀에 쓰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인터폰을 누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준아, 오늘은 안 돼. 얘 피곤해. 나는 알았다. 그들은 이미 여행짐을 싸고 있었다. 내 방은 비어 있었고 내 물건들은 창고로 옮겨져 있었다. 나는 웃었다. 핸드폰을 꺼내
미리 준비한 USB를 연결했다. 아버지의 노트북 해킹 코드. 나는 IT 전문가다. 가족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내가 관리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다. 불륜 사진, 횡령장부, 형의 뇌물 거래 기록. 형은 회사에서 아버지의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했다. 세금 회피, 경쟁사 매수, 심지어 직원 해고 명단 조작. 나는 그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익명 계정으로. 그리고 한 기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강남 중소기업 CEO의 비리 폭로 첨부 파일은 모든 증거. 제목은 가족의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이건 정의였다. 아니면 그냥 분노. 나는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종로의 작은 펍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TV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형의 전화. 얘야, 이 새끼가. 내가 그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형, 크리스마스 축하해. 하와이 날씨 좋대. 형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경찰이 왔어. 나는 웃었다. 그럼 이제 가족 여행 취소인가 봐. 펍 문을 나서며 나는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눈물이 섞인 비가 내 뺨을 적셨다. 가족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아니, 그럴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강남 김씨 기업, 횡령 및 뇌물 의혹 CEO 아들 연로브 사진은 아버지와 형의 회사 사진이었다.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읽었다. 댓글란은 난리였다. 이런 가족이 다 있나? 부자들의 전형적인 부패. 가족 중 누가 제보했지? 영웅인가 배신자인가? 나는 웃었다. 영웅. 배신자. 나는 둘 다였다. 집으로 돌아가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우리 집은 이미 수색 중이었다. 어머니가 울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민준아, 내가 왜?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파괴. 어머니, 그건 이미 썩어 있었어요. 제가 청소한 거예요. 아버지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준아,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눈물은 후회 때문이 아니라 잡히는 공포 때문이었다. 형은 더했다. 그는 나를 벽으로 밀치며 속삭였다. 너 때문에 내가 감옥 갈 줄 알아? 내가 내 인생 망친 적 없어? 대학 때 내 여자친구 뺏은 거 기억나? 나는 멈칫했다. 그 비밀. 형이 내 첫사랑, 지은이를 유혹한 일, 나는 알았지만 침묵했다. 가족을 위해. 형, 그건 시작이야. 이제 내 차례.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 조사는 길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김민준 씨, 왜 이제야 폭로하십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나는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가족이 저를 제외했으니까.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란 게 때론 독이 되죠. 왜? 나는 동의했다. 그날 밤 지은이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는 10년 만에 재회였다. 카페에서 그녀는 말했다. 민준 오빠, 뉴스 봤어. 내 가족. 미안해.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지은아, 형과 왜 그랬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오빠가 강요했어? 내가 가족을 위해 참는 걸 보고 나도. 미안해. 나는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한 어둠이 있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형의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불륜 상대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여자는 형의 애인이었다. 가족의 더러운 그물. 나는 형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해킹으로 비밀번호를 알았다. 안에는 더 많은 증거? USB에 담긴 동영상. 형이 그 여자와 아버지를 협박하는 장면? 아버지, 이 돈 안 주면 폭로할게. 형은 아버지를 이용해 권력을 쥐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복사했다. 이번에는 형의 상사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다음 날, 형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는 말했다. 형, 크리스마스 때 저를 배제한 거 후회해. 형은 울었다. 후회해. 가족으로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후회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 했다. 어머니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자살 시도했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 어머니한테도, 내 형한테도, 너한테도.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잡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늦었어요.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복수의 물결은 점점 커졌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TV 토크쇼에서 우리 가족이 화제였다. 가족 내 배신의 비극지라는 제목으로 패널들은 의견을 나눴다. 민준 씨는 피해자야. 가족의 희생양. 아니, 그는 파괴자. 가족을 무너뜨렸어.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바로 이거다. 사람들이 치어 PH하게 만드는 것, 누구도 완전히 옳지 않다. 지은이와의 관계는 새로웠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눈이 내리는 밤, 그녀는 말했다. 오빠, 이 복수 끝나면 어때? 그냥 떠나자. 제주도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형의 마지막 비밀이 있어. 그녀는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비밀? 나는 말했다. 어머니의 비밀. 형이 아는 거. 형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싫어했다. 어머니는 교수로서의 명예를 위해 가족을 무시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어머니는 과거의 논문 표절로 거의 실직할 뻔했다. 형이 그걸 알았고 어머니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엄마, 내 명예 지키려면 나한테 돈 줘. 나는 그 증거를 찾았다. 어머니의 이메일, 형의 계좌 이체 내역.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형이 엄마를 이용했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민준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내 아빠 불륜도 내가 용납했으니까. 그녀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을 알면서도 가족 이미지를 위해 침묵했다. 민준아, 너만은 용서해. 내가 희생한 거 다 알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증거를 대학에 익명 제보했다. 어머니의 교수직 위기. 이제 가족 전체가 무너졌다. 형은 도망쳤다. 태국으로. 나는 추적했다. IT 스킬로 그의 위치를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형의 여자친구, 그 비서에게 연락. 당신 남편 되려는 사람이 어떤 놈인지 알려줄게. 그녀는 만났다. 카페에서. 김민호 씨, 그는 당신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의 아버지와도 그녀는 충격받았다. 증거 보여줄게요. USB를 건넸다. 그녀는 울었다. 고마워요. 이제 그만둘게요. 형에게는 그 사실이 전해졌다. 그는 돌아왔다. 공항에서 나를 기다렸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 내가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형의 코피가 터졌다. 너 때문에. 모든 게 형의 말, 나는 소리쳤다. 형, 내가 시작했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게 경찰이 왔다. 우리 둘 다 연행됐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쥐고 있었다. 형은 구속됐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어머니는 은퇴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지은이는 곁에 있었다. 오빠, 이제 행복하자.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나도 파괴된 건가? 시간이 흘렀다. 새해가 왔다. 나는 새 아파트에 이사했다. 강북의 작은 원룸. 가족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꿈에서 형의 얼굴이 나왔다. 민준아, 왜 나를 버렸어? 나는 깨서 울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기도 했다. 언론은 여전히 나를 쫓았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거절했다. 대신 책을 썼다. 가족의 배신. 익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이 들어왔다. 지은이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있었다. 오빠, 내 마음이 아직 아파 보이네. 형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피고는 제 형입니다. 그는 가족을 이용해 권력을 쥐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형은 나를 노려봤다. 민준아, 너도 똑같아. 너도 가족을 배신했어. 판사는 말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10년 징역. 재판 후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내가 용서할 수 있니? 나는 말했다. 엄마, 용서는 복수의 일부예요. 하지만 잊지는 못해요.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너를 무시했어. 그 고백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내가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야. 내가 가족의 빛이었는데 나는 그 편지를 태웠다. 후회는 늦었다. 지은이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딸 이름은 희망. 하지만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가족은 여전히 썩어 있었을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를 영원히 바꿨다. 형의 변호사가 나에게 연락했다. 당신 형이 자백했어요. 당신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충격. 형은 나를 프레임하려 했다. 민준이가 해킹해서 증거 조작했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지은이는 말했다. 오빠, 믿어. 진실이 이길 거야.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형의 감옥 편지.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내 비밀을 알았어. 내가 대학 때 그 사고, 내 비밀. 대학 시절 나는 친구의 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쳤다. 사람이 다쳤다. 형이 그걸 덮어줬다. 대신 나를 영원히 빚지게 만들었다. 내가 가족을 배신하면 이걸 폭로할게.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그 사고 기록을 공개했다. 형, 내 덕에 내가 살아남았어. 하지만 이제 자유야.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형의 프레임은 실패했다. 그는 추가형을 받았다. 결국 모든 게 끝났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출소 후 홀로 살았다. 어머니는 시골로 내려갔다. 형은 감옥에서 늙어갈 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끝은 바이 키치적이었다. 지은이는 떠났다. 오빠, 복수가 너를 삼켰어.
우리 아이도 두려워해 그녀의 말 나는 이해했다. 내 어둠이 가족을 넘어 나까지 삼켰다. 나는 홀로 강남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다시 켜졌다. 1년 후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들은 후회했나? 아마도. 하지만 나도 후회했다. 복수는 승리지만 승리의 맛은 죄가 됐다. 형의 편지. 민준아, 내가 옳았어. 가족은 독이었어? 용서해. 나는 그걸 읽고 울었다. 이제야 진심일까? 나는 답장을 썼다. 형, 크리스마스 축하해. 하와이 가지 말고 집에서 보내. 이게 끝. 누구도 완전히 옳지 않다. 독자여, 당신은 누구 편이야? 나. 아니면 가족? 논쟁하라. 그게 복수의 본질이다.